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전체적으로 좌경향, 좌파 성향의 정책들이 너무 심하게 또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 한가운데 저희는 공영방송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문재인 정권을 칭송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반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경제가 지켜질 것인지 우려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정책들이 바뀌어가고 또 법이 바뀌어가고 그런 사이에 대한민국이 정말 북한에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친북한화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이른바 김원봉 드라마를 한다고 하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KBS 건물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가운데 수도 서울에 김정은의 사진이 걸려 있고, 뉴스나 프로그램에서는 김정은을 아주 친절한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 정말 재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서서히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체제를 볼 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의 70%가 넘게 김정은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았고, 북한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 3대 세습체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김정은에게 마치 손을 든 것처럼 이렇게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두렵고 무섭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KBS 앞에서 모여서 방송이 달라지고 방송이 정말 진실을 보도해 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듯이 국민 여러분과 KBS 앞에 저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언론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언론의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서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그 일반 시민들은 특히 여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성 위원장님이 지금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 KBS 내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그 균형, 견제를 위해서 어느 일정 수준의 조직화가 돼야 되고 세력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성 위원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 예상과 목표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KBS 직원이 한 5천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KBS를 움직이고 있다고 할까요? 그 주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입니다. 이 언론노조와 그리고 이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사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는 정권의 힘을 얻은 언론노조가 KBS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노조 위주로 아니다, 안 됩니다 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 처음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모이다가 지금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송국에 있는 기자와 PD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한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권에 꼼짝 못하고 정권에 비판하지 못하고 정권을 찬양하는 보도를 하고 있을까? 이런 우리 내부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저희는 그 목소리를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정말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구에 15명의 기자, PD 등 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다른 직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기자가, 후배 기자가 선배 기자를 불러가지고 과거 보수정권 10년 사이에 어떤 보도를 했냐, 이런 보도가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활동이
그 반대파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엎드려 있다고 할까요?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희는 이른바 인민위원회 또는 직장 소비에트 같은 기능을 해서 마치 계엄하에서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자들 또는 PD들에게 문자로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갖고 당신이 언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게 있으니까 와달라 이러면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기함을 하게 됩니다. 급에 들리게 되고요. 그 중에 골라서 징계를 한다 그러고 이미 MBC에는 12명이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기자들이 해임당하기 전에 재벌로 걸어 나갔고요. 또 정직과 감봉의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직장에서의 위협, 생존권의 위협 이런 거기 때문에 더욱더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위협이 결국은 KBS가 정권을 칭송하거나 김정은에 대한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반대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기구가 굉장히 위험한 기구다 하고 있고, 사실 이 기구는 KBS에 감사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라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구를 능가하는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방송법에 따르면 비금 기구를 못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했고요. 또 본안 무효 소송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구에서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조사받은 기자들이 자기 과거에 A에서 B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도 조사하는 사람이 알고 있고, 또 그 메일이 열람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물론 싸워 조정하겠지만 너무나 힘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적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제도화된 정당에서 저는 갑갑합니다. 야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언론이 장악되고 언론인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마치 고대 진나라의 진시황제 때의 분수격요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직장에서 마구 쫓겨나고 있고 이메일을 사찰당하고 있고 또는 왕따당하고 있고, 이런 불리한 대우, 불합리한 걸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권에서는 왜 규제가 안 되는지요, 견제가 안 되는지요, 언론인이 내부에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고 엎드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김재동 씨가 지금 MC 뉴스 앵커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 KBS 내에서 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만약에 그거 하고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엔터테이너인데 과연 뉴스를 할 만한 자격, 뉴스 앵커로서의 소양과 지식과 철학이 있는 사람인지, 과연 KBS라는 공영 조직이 그런 원칙도 없고 일개 엔터테이너를 뉴스의 앵커로서 쓸 정도로 KBS 본질에서 벗어나는, 공영방송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도와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 특정인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재동 씨는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아스팔트에서 특정 진영을 위해서 외쳤던 정치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진영 또는 그 앞에 노무현 진영에 서서 그 반대 사람들에게 독수를 퍼붓고 정치 선동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영방송 KBS에 들어와서 거기에 시사 프로그램이 됐던 뉴스가 됐던 앵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핵심은 시사 프로그램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고 저 프로그램에 볼 수 있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그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 진영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우파를 향해서 많은 독수를 퍼붓고 또 좌파 정권이나 좌파에 옹호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아니 이 프로그램은, 이 방송국은
좌파들만이 2,500원 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파 국민도 2,500원을 내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민 씨라고 한때 욕설 파문을 일으켰던 굉장히 마찬가지 그분들의 나꼼수 멤버였던 사람이 지금 KBS 1라디오에 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어준 씨라는 분은 S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주진우 씨는 지금 MBC에서 진행하고 있고, 말하자면 옛날에 팟캐스트나 그런 데서 막말했던 사람들이 주로 지상파, 공중파 들어와서 버젓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전에 막말했던 사람들이 지상파, 공중파 들어와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케이블과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상파는 이게 공공재라고 합니다. 국민의 재산입니다. 방송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게 되는 거고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편이라고 해서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분이라고 해서 과거에 투쟁할 때 같이 했던 분이라고 해서 마구 들어와서 정권을 옹호하고 그 반대 세대들에 대해서 막말을 한다든지 저주의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며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걸 허용하고 있는 KBS의 직원들, MBC 가족들, SBS의 임직원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제대로 할 말을 하십시오. 기자 정신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라도 왜 말 못합니까?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성창경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서 지금 한국의 언론이 죽어서 저희 유튜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보면 저희 유튜브마저도 지금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유튜브마저도 지금 현재 숨통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언론인 아닌 언론인으로서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론인의 선배로서 앞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우리 유튜브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실 때 언론인 아닌 분이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유튜브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유튜브가 가장 언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게 전해주시니까 그나마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상파 또 공중파 이런 보도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석탄 문제라든지 기무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를테면 최저임금의 문제를 정책을 잘못 써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편의점 업주들이 너무 많아서 편의점이 잘못 경영을 해서 생긴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고, 기무사의 그 문건 문제를 마치 그 기무사가 육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촛불을 집회했던 사람들을 강제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지상파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마치 5.17 같아. 5.17 계엄과 같아. 그리고 상황이 진행되면서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려고 했다. 언론을 검열하고 또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하는 문건 안에 있는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그 미수령을 발동하고 경비계엄이 발동되고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나면 단계별로 조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마치 실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큰 그 오보고 조작이고 편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공중파, 공영방송, 지상파에서 그대로 보도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그대로 일부 국민들이 믿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정말 그나마 우파 국민들에게 마지막에 희망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닫혀있던 문을 조금이나마 열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는 이 유튜브가 더 확장되리라 보고 이 추세가 유튜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하나 유튜브가 이런 보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에서 그냥 확 질러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다 하더라, 저기 땅굴이 있다 하더라, 저기 뭐 내려왔다 하더라, 금괴가 있다 하더라. 물론 그게 맞다면 객관적인 팩트를 과학적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보도해야 될 여러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스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질러버리면
설령 옳은 방송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원래 저런 거야 하고 선입감을 가질지 모르니까 유튜브 방송들은 조금 더 이런 지상파나 다른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그 기술을 좀 익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그 장점은 지금 현재처럼 뉴스에 담당한 사람의 그 음성을 끊지 아니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쭉 중계방송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지상파는 지금 기억하십니까?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인데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리포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월 2일 날 거기서 세월호 조형물을 부쉈다고 그걸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리포트를 한 것입니다. 그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눈과 귀 이게 가리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국민이 어떤 투표를 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유튜브 여러분들께서 좀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발을 띄어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해주셔서 이 국민들이 투표할 때나 선거할 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보십시오. 이재명 씨, 김경수 씨, 지금 그렇게 뭐 문제가 많고 한데도 버젓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재명, 김경수 씨에 대해서 지상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그 하나만 받을게요. 하나만. 아, 질문 받는다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 기자님한테 해드릴 거는, 지금 제가 지금 2달 전에 미친 언론 성 기자님이 쓰신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많이들 좀 읽게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건 이제 올 3월, 4월 달에 제가 쓴 책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100% 언론에 의한 탄핵이라고 봅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정치를 이어나갈 때 얼마나 언론들이 문재인을 찬양하고, 기억나시죠? 테이크아웃 전에 커피 마시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진 구두 신고 있다고 그걸 대문짝만하게 찍어가지고 보내준 언론.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에 호프집에서 만났다고 해서 호프 미팅 한다는 거 다 쇼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하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쇼할 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이게 경제가 무너지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거, 임대 그 간판이 나붙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경제와 세계인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왜 자꾸 안으로 과거로 파헤쳐가지고 과거 정권을 뒤집고 파헤치고, 그래서 보수를 이른바 괴멸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사회주의 국가 내지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한참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익숙해져 있어요. 적응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적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노하고 나와셔야 되고, 현직에 있는 경찰, 군인, 직장인, 공무원, 그 다음에 학생, 주부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주말마다 나가서 하는 것, 이제는 그분들만 맡길 게 아니라 좀 젊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체제를 지켜주십시오. 피를 흘려서 지킨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볼 때 제가 그런 심정으로서 쓴 책이 미친 언론이었는데, 뭐 잘 쓴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처음 해서 한 1년 가까이를 기록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보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저는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상당수 공무원들을 적폐청산 또는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데 그 반대 진영에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친구라 그러고 동반자라 그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 언론인들은 침묵하십니까? 왜 글을 똑바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우리 군인들, 경찰 공무원들 왜 입다물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이것이 3, 4년 전이었다면 우리는 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길거리에 다 나왔을 것입니다. 10년 전이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리고 구속하고 또 탄압하고 하니까 엎드렸어, 숨어서 그렇게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저항하십시오. 지킵시다. 서서히 이렇게 가다가 나라 망한다니까요. 지금은 과거처럼 한꺼번에 총 쏘고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서서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공영방송 KBS와 MBC에서 저런 이상한 과거 무슨 정상화위원회, 진실과 미래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가지고 기자가 기자를 불러가고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자르고 있다는 거, 이게 공산주의 혁명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겁이 나고 많은 기자들이 그래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엎드려 있으면 나중에 전부 다 잃습니다. 한꺼번에 다 잃고 쫓겨납니다. 그것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서 봤고, 중국에서 봤고, 스탈린 체제에서, 러시아에서 봤습니다. 소련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다 잃고 넘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정말 조금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싸운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보수가 소수가 됩니까? 아닙니다. 보수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중심 가치고, 보수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연대를 하면 반드시 이기는데, 그야말로 저기서 워낙 세게 드라이브 하니까 우리가 소수가 돼가지고 겁을 먹고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일어서시면 저는 승리한다고 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기자님의 미친 언론 책을 다 같이 인터뷰만 따로 좀 편집해 주십시오.